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거나 그게 성공자.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가능한 거야. 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공자와 가까워지고 그 성공 루틴을 정확하게 따라해본 적 없이 그저 흉내내는 정도만 했다면 앞서 말한 두 반응 중 하나로 끝내고 토지 시장에 발을 뗐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떤 것을 가져야 부자인가요? 그 기준은 각자 천차만별 다르겠지만 제가 본 부자들은 돈을 버는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과 다른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A사 족발집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인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그저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가게를 운영하면서 크게 성공하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해야 한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성공 비법이다. 사업의 철학이란 책에서 저자 마이클 거버 또한 사업의 성공 기준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턴키 운영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또한 저는 성공자를 봤습니다. 그분과 상담하고 토지 투자 기술에 대해 배우고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 운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땅, 저렴한 가격, 기가 막힌 매도 시기, 적절한 투자 수익 분배 등 여느 부동산 고수들도 찬사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분의 투자 방법이 모두들 궁금할 겁니다. 매우 대단하고 그만이 가진 비밀 정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성공의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공부, 손품, 그리고 발품.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시스템화하여 모든 물건에 대입시키면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성공자는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고수가 되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인 용어 공부입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 주고받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하곤 잘 다루지 않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 거래할 때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바로 선택을 하기 쉬운 것을 찾습니다. 바로 경매학원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입니다. 이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학원에서는 수없이 많은 실사례들을 보여주며 물건 다루기와 권리 분석 등 공법, 민법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종합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역시 그것보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거래에 필요한 용어 정도는 알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물건에 대해 투자 분별력이 없는 초보 상태에서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투자 물건에 바로 시도해보는 것은 지양합니다. 차라리 법원을 다니며 동기나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 투자를 해보며 경험을 늘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이어진 속담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투기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초적인 것은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품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든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훈련도 했고 장비도 마쳤습니다. 시뮬레이션 연습도 해서 두렵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실전에 바로 투입하려고 막상 뛰어들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클 겁니다. 마치 이제 기초 훈련이 끝난 병사가 실제 전쟁터에 나가면 생각지 못한 큰 난관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어디에 도로가 날지, 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른 상태로 물건을 구하려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나가기 전에 손품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택한 지역의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정보 제공 사이트로는 땅야, 밸류맵, 디스코, 호갱노노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그 주변으로 토지, 건물 등 여러 부동산 물건별로 언제, 얼마에 거래했는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면적, 용도, 국계법에 따른 제한 요소, 개인인지 법인인지 소유자 또한 자세한 정보란을 누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비교해서 보고 싶다면 디스코나 밸류맵에서 필터를 조정하셔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면적에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시고 총액을 단가로 바꾸면 평단가로 얼마씩 거래되었는지 보기 편합니다. 그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이에서 먼 손으로 실거래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알게 되면 이제 물건을 구하러 또 손품을 팔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메모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위 메뉴 중에 메모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토지를 클릭하시면 지도상에 나와 있는 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거래 방식에서는 토지를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물건은 거의 없기에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좌측에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원삼 SK 하이닉스가 지어지고 있는 원삼면 독성리 근처의 물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파란색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물건 개수를 뜻합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좌측의 나열에 표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좌측 또는 해당 지역의 숫자를 눌러 정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산면에 여기 들어오는 동네인 두창리 쪽의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우측 범례 중 지적 편집도도 함께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도를 바로바로 확인해 가면서 물건을 보셔야 용도에 대해 더블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저렴한 물건이라고 기분 좋아해서 해당 물건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렸다가 내가 원하는 용도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지능 구역의 농지는 개인적으로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농사밖에 못 지는 땅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살색을 띤 토지가 광고로 나와 있네요. 북창리 마을의 메인길에 붙어있는 토지는 아니지만 뒷길에 붙어 있습니다. 눌러보죠. 자, 이 정도 총 거래 금액으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곳에 클릭을 하셔서 보기 좋게 평으로 보겠습니다. 지목과 용도, 평수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는 물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물건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손품에서 발품으로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해당 물건의 조건이 같은데 다른 데보다 비교적 저렴하거나 정말 좋은 입지에 붙어있는 땅이기도 하고 뭔가 매력 있는 땅이라고 보였을 때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진짜로 이 땅을 살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살 것이 아니어도 괜찮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숨겨져 있는 매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작고 상관없이 땅 주인들은 여기 부동산 사장님만 알고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기에 접근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실력자, 성공자들에게만 물건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손품에서 발품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땅야, 밸류맵, 디스코 등 시세를 파악하기에 좋은 사이트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물건들을 동시에 파악합니다. 광고에 올라왔던 것이 팔리거나 안 팔려고 광고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샌가 실거래가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으니 이런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쌓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된 물건들을 모두 눌러보다 보면 눈에 익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 중개사 소장님들에게 연락해보는 겁니다. 분명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거나 향후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물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분을 조력자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린 후 찾아뵙고 투자하고 싶은 방향과 자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여러 차례 넘기면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얼굴이 익혀지고 정이 쌓이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을 뿐 그들은 아직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해보세요. 셋째로 발품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다 짜여져 있는 판인데 쉽게 해내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기초적인 공부도 했고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은 다 했는데 현장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투자를 위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주말은 가족, 친구, 개인을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평일에 휴가 내고 자주 가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현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듯 자주 봐야 정이란 게 쌓이고 신뢰가 쌓이는데, 장거리 커플처럼 자주 보지 못하면 없던 불안도 생기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과 친해지려면 일단 자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자주 바뀝니다. 어제 왔던 곳인데 다음날 가면 길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발 호재 때문인 것이죠. 대규모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이나 서울 대전 고속도로처럼 개통을 앞둔 도로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가야 도로나 지형에 대한 감이 생기고 동시에 지역에 따른 용도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억으로 시작해 5년 만에 300억을 만든 토지 성공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임장을 너무 다니다 보니 길을 따라 차를 타고 다니면 모든 땅 위에 용도별로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 노란색으로,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또 다른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보일 정도로 제 눈에는 이미 용도지역 전용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공자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용도지역 전용 내비게이션을 달고 태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누구보다 더 많이 다녔기에 그 동네 사람처럼 길과 지역이 눈에 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천라지망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임장을 자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임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캠핑을 좋아한다면 가족과 함께 용인 처인구나 안성 고개면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가거나, 가족과 논의하여 작정하고 6개월 동안 매주 주말을 해당 지역에 임장 다니기로 약속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상을 모두 누리면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일주일과 하루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거나 그게 성공자,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가능한 거야. 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공자와 가까워지고 그 성공 루틴을 정확하게 따라해본 적 없이 그저 흉내내는 정도만 했다면 앞서 말한 두 반응 중 하나로 끝내고 토지 시장에 발을 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지 시장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시장입니다. 삼각형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는 누구나 다루기 쉽고 누구나 정보를 얻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으며 그만큼 수익도 낮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다세대, 다가구 같은 임대호입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처럼 햇볕의 방향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입지와 권리 분석이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이 곧 매매 대상의 거래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죠. 다른 시장 경제도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입니다. 이건 건물조차 없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는 정말 상상력 하나만으로 미래를 그려야 하는 종합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부분도 단순히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까지 면밀히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논밭에 단 몇 년 만에 건물이 들어서고 먹자 골목이나 유명 카페 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저기가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그만 땅이라도 살 걸 그랬는데, 저기는 원래 아주 누추한 동네였는데 말이야, 저런 데가 이렇게 화려하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누가가 바로 성공자들이며 그들의 구체화된 시스템으로 어떤 동네든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떤 일을 쉽게 해낸다면 그는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 당신이 모르는 1만여 시간을 갈아 넣은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의 논문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토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딱 3년 동안 매일 3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처음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공 전조 증상은 곧 오게 될 겁니다. 위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